한경국립대학교 류원정 교수님의 진행으로 김보라 시장님과 복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과 류원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복지를 행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주거 문제나 고독사 문제, 1인 가구 또 돌봄 영역까지 이 복지는 사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연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또 시장님과 이 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그 시에서는 안성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제 안성시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그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그 정책평가 최우수 인증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네, 고맙습니다. 소감을 잠깐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쑥스러운 게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내가 받는 이게 경기도에서 최고라고? 그럼 다른 도시는 도대체 얼마나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봉투가 얇지? 항상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고 또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고에 비해서 큰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가 못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라 좀 어쨌든 민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참 그렇네요. 네,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시장님께서 사실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안성시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자체 예산 비용이 55.3%입니다. 이거는 31개 그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 시군에서 엄청나게 월등히 높은 1등의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님과 또 많은 직원 여러분들의 뭐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성시에 또 제가 사회복지인으로서 이 안성시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 복지 도시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이 안성시 시민 여러분과 또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 또 특히 오늘은 특별히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시장님 그 청년들 분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인기가 많나요? 저는 사실 짝사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대놓고 젊은 직원들 막 청년들만 좋아하고 뭐 우리는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한테 맨 야단만 하냐 그러고 동네 나가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너무 대놓고 청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짝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좋아들 해주신다고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좋네요. 정말 좋아하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안성시에서 청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근데 안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청년이 무슨 정책의 대상이야. 그 정도 키워놨으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그동안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안 풀리면 걔가 뭐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대체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해주는 건 별로 없어도 야 궁금하면
뭐 니네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하고 청년들이 모인다 그러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뭔가 우리랑 뭘 하려고 하네, 들어주려고 하네 저 사람은 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면 시장님이 소통을 잘하시는 열정적인 시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학교 앞에 횡단보도도 시장님께서 설치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한 15분 정도 돌아가는 거리를 이제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님께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이제 시장님과 제가 뭐 주고받는 뭐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좀 복지 대화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그러면 먼저 고독사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안성 시민 331분이죠. 한 분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복지 문제로 이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그중에서도 또 고독사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응답자의 72%가 이웃의 외로움이나 고립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응답을 했었고요. 또 외로움과 단절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라는 응답도 많았었고 또 50대 이상으로 제가 연령별로 세분화 해봤는데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이 고립에 대한 체감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하나 또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가 어떻게 해야 되시죠? 네. 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웃은 2%로 나왔습니다. 이 사실 지역 공동체의 단절과 복지 안전망의 어떤 사각지대를 좀 잘 표현해주는 지표인 것 같은데요. 그 시장님, 그 사실 이제 5060에서 고독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또 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해체 그리고 뭐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문제가 이제는 사실 연령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 사각지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독사에 대한 좀 시장님의 생각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많아요 그러면 많은 게 도대체 얼만데요? 10개가 많아요? 20개예요? 15개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주관적인 개념들이 많이 섞여서 근데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세우면서 안성시에 있는 1인 가구들을 쭉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1인 가구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노인, 그다음에 청년, 중장년.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어르신이 많을 것 같죠. 거의 비슷했어요. 한 1, 2% 정도 차이 나고 안성시의 1인 가구 중에 33%, 34%, 35% 요 정도예요. 거의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비슷하지? 어르신들은 사별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분가해서 뭐 대학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여기 와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성이 또 5개나 대학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장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안성이 이제 직장 때문에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혼 가구가 또 많으면서 최근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각각 이제 물어봤어요. 혼자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1순위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은 건강이 제일 걱정이다. 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주거 문제가 제일 힘들다 그러고 40, 50대 이분들이 제일 얘기했던 게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가 잘 원만하게 안 되시는 분들 가족
하고도 이미 오랜 기간 단절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고립되면서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고독사라든지 더 심해서는 이제 막 자살까지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망에 걸리지가 않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독거노인 뭐 이런 방문 간호도 하고 뭐 이런 여러저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리고 청년들도 최근에 이제 뭐 이러저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복지에서 이제 사각지대인 거죠. 이분이 뭐 만약에 소득이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계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한 분들도 또 연령대를 보면 이 연령대가 안성에서 자살자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 나도, 그리고 그 흡연과 음주도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건강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요 연령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 좋은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분들이 아닌가. 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고독사까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동네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연립 아파트에 누구가 혼자 살면 누군가가 이렇게 두드려서 우리 연립 아파트에 뭐 반상회니까 한번 나와봐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를 했으면 같이 나눠 먹자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보통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이런 거 아니면 컵라면 먹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저 아저씨는 왜 매일 와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만 먹을까? 근데 오늘은 왜 안 왔지? 그 아저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동네에서 그런 징후들을 좀 발견하고 전문 기관에도 연결도 좀 의뢰도 해주고, 또 동네에서 스스로 이렇게 좀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손을 내밀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고독사라는 문제의 출발점이 사실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로 시작된다라는 시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 문제가 원래 1980년대 훨씬 저희 이전부터 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일본 같은 케이스도 이런 이웃 돌봄 체계나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웃에 대한 커뮤니티 돌봄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돌본다는 개념인데, 그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결국은 시민과 행정과 전문, 여기 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계시지만 뭐 전문가들이 이 세 개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뭔가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웃 돌봄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계획이 있으신지 좀 이게 여쭙고 이제 싶습니다. 저희가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마을 분들이 우리가 이웃사촌이란 말처럼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자주 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들, 그리고 마을 잔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근데 주로 아파트 단위에서도 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뭐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사회복지 전담 뭐 이렇게 명예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고, 또 이제 뭐 대상자 발굴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산불 났을 때
이 대피를 못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제 막 사고도 당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동네의 어르신은 누가 당번으로 대피를 시킬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조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편의점들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도 자기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뭐 1년에 몇 시간 하는 교육으로 이게 충분히 다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저희는 그 편의점 사업이 잘 안 돼요. 근데 편의점 사업이 잘 되는 사례가 기사가 한번 떴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는 어떻게 떴냐면 편의점 보고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 전문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은 신고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지자체는 어떻게 했냐면 신고를 하면 그 대상을 이렇게 쭉 해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 쿠폰을 가지고 편의점에 고객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만 이렇게 이상하고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개인에게도 어쨌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 당신이 뭐 통장이니까 이장이니까 그리고 원래 그렇게 책임 맡은 사람은 다 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지는 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사회 자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복지 효율성 측면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의 체감도가 확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일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예산도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주민들이 조직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예산적인 측면도 네, 같이 좀 뒷받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이제 저희가 소모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한 90개 정도의 소모임을 선발을 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소모임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 거주지가 있는 10사람이 모이면 취미나 뭐나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바꿔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청년들로만 모인 소모임 별도로 10개는 청년만 이렇게 실링을 줘서 뽑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1인 가구로만 구성된 소모임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친구들 만나보면 다 애들 얘기하고 뭐 남편 얘기하면 나는 애들 없고 남편도 없는데 거기 소모임에 껴갖고 뭐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1인 가구야. 그럼 그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한테 어쨌든 사회관계를 묶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조건을 좀 걸어서 이제는 좀 구분해서 소모임도 육성하고 우리가 이제 생활체육 이런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체육회다 예산 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검도 강습 무료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성 시민 누구나 와서 신청하면 들을 수 있게끔 열어놨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1인 가구 중년만 들을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렇게 좀 기회를 준다든지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도 그분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그분들만의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시장님이
그 정책을 하시지만 굉장히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참여를 했을 때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독사 문제하면 사실은 뭐 중장년도 그렇고 청년 자살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노년층의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의 뭐 정책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안성의 노인복지의 목표는 젊어서 내가 생활했던 동네에서 익숙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존엄하게 죽는 게 안성시 노인복지의 목표다. 안성에 계시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서 외롭게 돌아가시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맨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뭐 근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기간을 이게 가장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을 때 이 누워 계시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다행스럽게 안성에서는 이제 재택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뭐 왕진을 가거나 아니면 뭐 작업치료사가 가거나 간호사가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료와 관련된 건 이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돌봄과 관련된 거는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야지 그 시설로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수가를 주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니까 그 수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제공 기관들을 많이 육성하는 게 시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경로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더 이상 경로당에서 점심을 하실 분이 없어요. 70대신 분은 경로당에 안 가요. 내가 거기 가서 막내라고 밥 해주고 그 노인네들 내가 우리 시어머니도 안 모시는 판에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러면서 절대 경로당을 안 가세요. 노인복지관 갈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70대 후반 80대 분들만 경로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들이 밥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 도우미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식사 도우미를 하면 넌 돈 받았잖아. 네가 다 해야지 이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이 어른들이. 그리고 반찬이 짜니 맵니 뭐 다니 뭐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돈 꼴랑 그거 몇십만 원 받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거 안 한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하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장님 사모님이 봉사를 하시거나 노인회장님 사모님이 봉사를 하시면 잘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는 점점 이제 점심 식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좌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집처럼 생겨 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안성형 경로당 그 표준 모델 그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경로당은 집처럼 안 짓는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을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해볼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지금 농협에서는 간편식을 만들어서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경로당에 이제 드리면 그냥 대어만 먹을 수 있게끔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사실은 학교급식도 이게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점심을 하면서 어르신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권역별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밥을 배달하는 거죠. 학교 급식처럼 경로당 급식을. 그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어쨌든 그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 길어봤자 5년 안에 저는 경로당 지금 같은 시스템은 이제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년 동안 새로운 이 경로당 중심의 그 복지 사업들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어르신들이 자꾸 이용하고 자꾸 접하는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경로당 사업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그 급식 사업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관계상 혹시 이 고독사와 관련된 원래 질의응답이 뒤에 있었는데 이 주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 주제별로 질문을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좀 청중분들이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한번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제 이웃 돌봄 같은 활동에 청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 이웃 돌봄과 관련돼서 이제 청년하고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주택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안성에서는 1호는 아양동에다가 청년주택을 지금 저희가 그 LH랑 같이 해서 특화형 매입형 주택을 지금 짓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복합형, 혼합형으로 해서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좀 건강한 어르신이 그 신혼부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청년이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요렇게 그 한 주거 공간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혼합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는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외국인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쨌든 한국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되니까 학업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외국인 아이들 뭐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려고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뭐 한 분 더 계신가요? 네. 아까 시장님께서 그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분들을 그 안성시에서 그 좀 발굴하려고 시도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 저희가 중장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발굴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연령대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딱 그런 경제적인 조건 빼고 중장년에 고독사 징후가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발굴은 해보진 않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고독사라는 게 사실 모니터링이나 스크리닝이 굉장히 어려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앞으로는 좀 더, 네. 또 대학 차원에서도 사실 저희도 학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스크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또 시와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성이 1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 노동자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 그 연령대가 좀 높으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려면 사실은 산단이나 그런 기업 중심의 산업 복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그 기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가서 금융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건강 관리 프로그램 뭐 몇 주짜리 이런 걸 보건소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회사의 오너가 관심 있는 데만 신청을 하지 10인 미만의 그런 사업장들은 그 사업장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산단 중심으로, 그래서 그 기업 오너하고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산업 단지 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그분들이 일 끝나고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게 그분들이 늘 움직이는 게 집하고 공장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른 데를 안 가니까. 그렇게 산단 중심의 뭐 복지 사업이나 보건 사업들을 만들면 조금 그런 분들을 스크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력사무소 뭐 이런 쪽하고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기 대관이 제한이 되어 있죠?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아니, 제 처음에 이제 주무관님들께서 이 사회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을 때,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예? 그냥 편하게 손석희처럼만 사회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편하게 하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좀 여러분들도 편하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그 AI를 활용한 고독사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 AI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버전이 있냐면 그냥 AI 기계를 어르신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낱말 퀴즈도 하고 말벗도 되고 노래도 듣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끔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 몇 번 가서 가르쳐 드릴 때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안 하세요.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동네에 그 건강 도우미 활동가들을 모시고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교통비를 조금 주면서 교통비 정도를 주면서 그 일주일에만 한 번 정도 그 어르신 집에 가서 같이 그걸 AI 그걸 갖다 놓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건강 도우미라고 집에 가면 이분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숙달된 분들이 아니니까 아무 도구 없이 어르신이랑 그냥 수다만 떨다 오잖아요. 근데 그 AI 그게 있으니까 같이 그걸 통해서 뭐 언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인지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니까 가는 사람도 편하고 어르신들은 혼자 하기 그랬는데 그분이랑 오시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이 AI 활용도가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집에 드리고 이 간호사나 이 직원이
이분이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가서 뭐 방문해서 확인해 보거나 이제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워치를 드리고 워치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실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AI도 버전이 이 국비 사업이 어떤 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한 5,600명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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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실제로 뭐 옛날에 AI 그 아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쓰러지시면서 아리아 도와줘 그러면은 이제 119가 와서 실제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있는데 사실 복지 차원에서도 이 기술과 결합된 복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벌써 한 5,600분 이렇게 수혜를 받고 계신다는 거에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분들도 계십니다. 안성시에 거주를 하거나 안성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을 포함해서 뭐 물론 전 연령대에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나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은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인구 소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구 소멸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성시 복지 서비스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이 통합 돌봄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 안성시 일자리 정책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이게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특별히 좀 보호화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도 두 종류예요. 뭐냐면 한 60대 70대 초반까지 건강한 어르신들은 또 그리고 이제 학력도 높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회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노인 빈곤으로서 한 80대 요렇게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노인 일자리가 다 똑같은 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공공형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60대, 70대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분들이 또 일을 안 하시면 지역에서 고용의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곳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도 상당히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어르신 노인 초반 분들,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취미 중심의 활동들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셔라.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그 기본적인 뭐 인문학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취창업 중심의 교육을 해라. 근데 그럴 때 1순위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이 됐을 때 필요한 인력이 있고 우리가
호수 관광이나 지속 가능 관광 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은 양성만 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평생학습관이나 여성비전센터에서 육성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한경대에다가 그 베이비부머 행복 캠퍼스를 이제 위탁을 줬는데 거기가 50대 60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취창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뭐 민간 자격증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서 인지 강화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시가 육성한다. 그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과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드는 게 이제 시가 가장 해야 될 일인데 일단은 산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소부장 특화단지 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배터리 연구소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자율주행, 2차 전지,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쪽에 이제 지금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식품, 제조, 가공, K푸드, 농업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관광, 문화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트 이렇게 이제 영역들을 나눠서 4가지 영역에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걸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그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저희가 개소를 할 거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성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이 공장이나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난방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는 동탄까지고 그다음에 직장은 판교까지가 청년들 난방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이랑 SK가 안성에 안 들어오고 용인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리로는 용인 시가지보다 안성이랑 훨씬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이 용인 하면 용인, 수지, 분당, 뭐 성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성 그러면 거기 포도나고 배나고 그런 시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난에 주소지를 경기도 안성시 하면 이력서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직원을 구하려고 용인에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가 용인의 남사가 벌판인지 몰라요. 그냥 용인시라니까 용인이래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악순환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청년들이 없어서 회사를 여기를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좋은 회사가 없으니까 여기 못 오게 여기 안 살고 다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시 이미지를 너무 시골스럽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안성도 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초중고 있잖아요. 안성에 학교 교육을 조금 더 소위 얘기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좋은 학교를 만들고 제가 내년부터 안성에 있는 고등학생들 서울대 보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성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보냈다.
뭐 이런 것도 좀 그래서 농어촌 특례로라도 막 보내고 이래가지고 아 안성에서도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만들지 않으면 제가 여기 나무 심고 막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이유도 환경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야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좋은 기업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좀 도시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그냥 이렇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월급을 여기서 더 준다 그래도 내가 안성에 남는 것보다 왠지 모르게 서울 가까이 가야지 될 것 같고 여기 있으면 계속 낙오될 것 같고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또 여기 갔다가 장가 갔다가 애를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단계에서 거치는 불안감들을 해소해주고 안성에서 살아도 넌 낙오되지 않는다. 안성에서 살아도 넌 장가 갈 수 있다. 안성에서 살아도 너 애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그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조금 지나면 안성에서 젊은 남녀 뭐 소개팅 뭐 이런 대회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돼야 이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여기 새로 임용되신 분도 이제 제 제자기도 한데 몇 명이 됐는데 제가 와서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외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해라. 그럼 시장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시가 개발을 하고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또 그 인재가 다시 경제적인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좀 선순환적인 구조 모델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노인 일자리랑 청년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살기 좋은 문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위원회를 하면서 요즘에 그 아동 친화 도시 지금 하고 있죠. 한번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갖고 그동안 안 하던 거 백날 아이 키우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으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1월에 그 우리 팀장님이 목숨 걸고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떨어지면 우리 팀장님은 네, 그래서 열심히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동 친화 도시는 꼭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계세요. 국장님부터 팀장님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저녁 시간에는 없애달라, 속도를 주말에는 없애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등하교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막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차도를 하나 없애고 그러면 거길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아동 친화 도시는 그 아동 친화 도시 할 때 뭐 전담 인력 배치하고
뭐 아동 전문 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다고 해서 아동 친화 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정말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동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나가다가 애가 뭔가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아이처럼 생각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뭐 노키즈존이나 이런 거 없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가야 되고 내가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자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복지 마을 공동체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그런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경쟁 중심의 이 사회를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안전하고 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 문화로 어떻게 바뀌게 할까. 사실은 그게 되지 않으면 자살률 잡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도 차도 편하게 다니고 자전거도 편하게 다니고 걷기도 좋은 도시는 못 만든다. 왜냐하면 이미 다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된다. 그러면 당신 뭘 고를 거냐. 차가 쌩쌩 다니고 길 옆에 주차할 거를 고를 거냐.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길 옆에 주차장을 없애야 되고, 걷기 좋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휠체어가 가기 좋으면 차선을 하나 줄여야 된다. 다 가질 수는 없다. 여기 와서는 이거 민원 넣고 저기 가서는 저거 민원 넣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거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거리를 쪼갈 때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정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화내고 가요. 아니 뭐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 안 해주고 딴소리 하냐고. 근데 실제로 이제는 도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거를 정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암묵적으로 차한테 다 밀린 거예요. 차가 다 점거했어요. 모든 도시의 공유지는 차들이 다 점거했어요. 그리고 다 쫓겨난 거거든요. 자전거 쫓겨났고 휠체어 쫓겨났고 유모차 쫓겨났고 사람도 이제 쫓겨나서 거들 곳도 없잖아요. 그늘도 없고 뭐 나무들은 예전에 쫓겨났고. 근데 그러면 아니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데 무슨 아동 친화 도시야.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복지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도시 설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복지기관에서도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가지고 투표를 하면 아 그래 사람 휠체어에다가 표를 던져줘야 돼. 자동차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바뀌는 거거든요. 어차피 표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누가 휠체어에다가 이 표를 던지겠어요. 다 자동차나 주차장에다 던지지. 그러면 세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시민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정책의 하나하나의 방향성과 홍보의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여러 아동 친화적인 정책 자체가 모여서 또 그거에 대한 효과로 시민 성숙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게 공공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일자리, 기업 이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좋은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는
뭘까 이런 생각들 하고 그러니까 이윤 추구도 중요하고 그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어떤 접점이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구조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구매 시장을 열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장하기 전에 의료생협이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가치가 적정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환자를 적정 진료하고 교육을 이렇게 하고 약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의사 한 명이 하루에 80명 정도는 봐야 이게 급여나 이런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사 혼자 한 30명을 봐야 환자가 오면 혈압약을 드시지 마시고 음식은 싱겁게 드셔야 되고 이런 설명을 막 해야 돼요. 근데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약 처방전도 안 줬는데 돈을 왜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한 10분, 20분 열심히 떠든 것도 약 처방전을 안 주면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왜 받냐고. 근데 그 사람한테 엑스레이도 좀 찍으시고 뭐 약 주사도 맞고 이러라 그러면 그게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행위별 수가이기 때문에 행위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것들이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를 찾고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급여를 많이 주면서 이게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민간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 영역을 두드리는 건데 특히 이제 지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도 학교 급식이 없으면 농민들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지 못하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일정 정도 가격을 높게 사주니까 농민들이 유지하고 농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회연대 경제가 유지되려면 그래도 적정 가격을 주고 있는 공공의 영역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성시가 이제 표창패, 뭐 공로패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시장상. 그 시장상을 만든 업체가 범죄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표창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장이 되면서 시에서 만드는 모든 표창패를 다 사주잖아요. 그걸로 다 그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 기업은 재정 이제 매출이 이제 기본 보장이 되고 가는 거죠. 네. 이제 아니 그걸로 다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1년에 안성시가 사주는 그 물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공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짧게는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지만 더 크게는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건강검진을 해준단 말이에요. 직원 건강검진을. 근데 왜 직원 건강검진을 안성의료원에서 안 받냐고요. 다 딴 데 가서 받아요.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시에서 예산 준 거 건강검진 안성의료원에서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야단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시가 돈을 쓸 때는 항상 두 가지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처우 개선도 됐지만
그 돈이 수원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성의료원으로 들어와야죠. 아니면 안성 성명보험원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공공의료기관이 살아남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 계속 적자 난다고 그 누구 돈으로 메꿔요? 세금으로 메꾸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러다가 의료원이 없어지면 안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쌀 먹듯이 아프면 건강검진 의료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의료원이 살아남고 의료원이 적자가 줄어서 세금이 거기 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원한테 요구할 수 있죠. 당신들이 우리가 그만큼 해주는 만큼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들 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 협력을 잘해다오.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돈이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르신들 지금 교통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교통비 지원 가지고도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안성에서 차를 타는 건 우리가 교통비 지원을 하는데 타고 평택을 갔어. 평택에서 타고 안성 들어오는 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요. 왜 안 해주냐? 그것도 해줘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래서 평택에 왜 가냐? 아, 뭐 친구도 만나고 밥 먹으러 간대. 그래서 안성에서 만나라. 이거 어쨌든 안성 사람들 세금 낸 거 갖고 안성에서 돈을 주는데 차 타고 안성에서 돈을 써야지. 평택 나간 것까지 내가 왜 돈을 주냐. 그거 못 준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했어.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지. 돈은 안성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임의용 쿠폰도 그냥 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평택의 미장원도 갈 수 있고 사실은 머리 안 자르고 술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의용 쿠폰으로 줘서 안성에 있는 미장원하고 이발소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깨끗해져서 좋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을 주느니 그렇게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돈을 쓰면 2가지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돈이 안성 밖으로 안 나가야 돼요. 여기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에서 준 예산 가지고 뭐 사업하잖아요. 이벤트하고 물건 살 때 좀 비싸도 안성에서 사셔야 돼요. 절대 돈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아, 네. 복지 얘기부터 순환 경제 얘기까지 모든 걸 다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혹시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네. 네. 아무래도 청년 문제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성형 청년 창업 캠퍼스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공간을 넘어서 청년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위치는 그 삼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 행복주택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뭐 공유 사무실이라든지 개별 사무실을 이제 저렴하게 이제 임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간들은 다 그렇게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지만 가장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 그다음에 뭐 경영을 하고 있는 친구, 경제를 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와가지고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너는 전공이 뭐야? 넌 건축이야? 나는 경영인데? 나는 그 뭐 문화 쪽인데? 그래서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술 먹다가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창업해갖고 너는 경영 담당하고 그러면 너는 경영이사 나는 무슨 건축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회사 하나 차리면 좋겠네 이럴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공간이 인위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상상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또 질문이 혹시 네. 질문들을 학생들이 아니 네.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네. 저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이런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력이나 이런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기업에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다 열어놓고 이제 전문 상담사란 시스템 없이 뭐 이렇게 기업에서 구인을 요청하면 그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매칭해주는 일만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도화한 게 해보려고 여성 비전센터가 생기면서 여성 취업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들은 여성 비전센터로 옮겼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대학으로 일자리 상담사를 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중 전략 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기업을 좀 잘 알아야 설명도 잘하고 이럴 수 있어서 그런 전략 산업 전문 일자리 상담사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좀 특화된 상담사들을 좀 육성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1년에 저희가 한두 차례씩 그 일자리 박람회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다 모아놓고 했었는데 이거를 업종별로 좀 나눠서 할지 아니면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네. 네. 저 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네, 누구 여기 혹시 종사자분들 중에도 계신가요? 네, 우선 하세요. 네. 네, 저는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삼성과 같은 이제 대기업이 안성으로 안 오고 용인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성에 많이 유입이 되려면 일자리보다는 교통이 먼저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는 접근성이 편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제가 사는 화성시 안에서의 저희 동네는 역이 따로 없어서 화성시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안산시나 수원시로 가고 있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차를 타고 다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평택시처럼 안성시도 이제 BRT를 선호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지하철 쪽으로 확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산시켜서 수원이든 평택이든 뭐 다른 시에서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청년들한테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보통 철도나 이런 거 할 때 타당성 조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있냐 없냐 국가에서도 이제 이 정도 보통 하나 짧게 할 때 뭐 2조 3조씩 들거든요. 철도 놓는데.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거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면 국가에서도 안 해주니까 그런 이제 평가할 때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철도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거지. 철도를 놔주면 사람이 생긴다. 근데 지금 없다고 계속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해줘야지. 막 제가 막 이러면 시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수치로 얘기하셔야 돼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도역이 생기면 이제 당연히 사람이 늘긴 할 텐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느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게 생기기는 안성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안성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철도는 잠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 용인, 안성, 그 다음에 그 진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 광역 급행 철도가 이제 가장 그 유력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구간은 지중화를 해야겠죠. 이제 시내를 거쳐가는 기간은 그게 지금은 어쨌든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 정도에 이게 정말 투자해서 할 만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그때 나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거는 이제 반은 민간 회사가 되고 반은 이제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철도보다도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그거인데 아무리 빨리 진행이 돼도 설계하고 토지 보상하고 뭐 공사하고 이러면 한 10년 걸려요. 우리가 기차를 타보려면. 그러면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35년에나 이제 기차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고 지금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게 어쨌든 이제 광역버스를 이제 계속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대까지 가는 광역버스를 안성에서 서울 교대까지 가는 광역버스를 대광이랑 지금 심의 중인데 서울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차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가 50km를 넘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광역버스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 또 인근 도시와의 시외버스 노선들을 계속 만드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자를 메꿔주는 조건으로 노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뭐 적자 날 일이 없지만 동탄 가는 버스는 적자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도랑 같이 해서 몇 대 몇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광역버스는 그래서 너무 이동이 적은 도시하고 광역버스를 내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 이제 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컴팩트 시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안성이 면적이 서울시의 93%예요. 근데 인구가 21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리고 너무 흩어져 살아. 그래서 우리 동네에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오냐인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버스 적자분 메꿔주는 게 1년에 한 80억이 돼요. 그걸 안 메꿔주면 지금 시내버스 안 다닐 때 숱하게 많아요. 하루에 한두 명 타는 버스도 있어요. 근데도 그 버스를 없애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이동이 어려우니까 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운전해서 다니는 70대 어르신들이 5년 있으면 운전 못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거의 고립돼서 섬에 사시는 분들 되는 거예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순간 면에 있는 하나도 마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왜 트럭에다가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달걀 왔어요 이런 것처럼 저 아랫역은 농촌에 그 트럭이 다니거든요. 안성도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버스가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이 더 많으면 시내 나와서 장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게 좀 모여 살아야 우리가 복지 서비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시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의 복지, 의료,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기 노선으로 이걸 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이렇게 콜 불러서 가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대중교통은 저한테 진짜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청년, 청소년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혹시 나는 오늘 꼭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날 것 같다. 예, 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멀리 와서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떨리는 마음이지만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꼭 목소리를 내려고 왔습니다. 오늘 좀 주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양동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수치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안성에는 지금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 현재 8개 있습니다. 옆에 평택은 예를 들어 한 44개 정도가 있고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센터를 가기 위해서 평택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뭐 멀리 천안 혹은 뭐 용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시장님께서 좀 더 빠르게 내려주신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가까운 곳에서 저희 센터에서, 그리고 좀 저도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소리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용기 있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필요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어떠셨어요? 말씀.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워낙에 평소에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답이 아닌 제 현재의 고민 수준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의 고민들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결론이 나오면 사실은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성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복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만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네, 왜냐면 평소에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할까 했는데 뭐 여기서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시장님. 손석희처럼 못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 행정이라는 틀이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 지자체, 이 안성시 안성형 복지 모델이 미래에 머지않아서 올 거라고 저는 오늘을 통해서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또 청년 여러분들이 이 복지에 대해서 더 가깝게 또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또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과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안성시 복지뿐만 아니라 이제 안성시정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 시장님과 그 한경국립대학교 유원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행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쪽 관객석에서 그대로 계신 채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요.
그 학생 여러분들도 그 오늘도 기억하게 또 저희가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잠깐 졸린 눈을 약간. 화이팅! 네, 그 촬영을 또 이제 뒤쪽 그 정면 무대에서 그 시장님과 한번 저기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단체장님들하고 잠깐. 예. 아 이게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자, 교수님하고 단체장님, 학생들, 예, 한경대 학생들하고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저기 남학생들은 뒤로도 올라서 주셔도 돼요. 예. 옆에 여학생들 3분 왼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예. 네, 이것으로 복지 이야기 한마당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단체장님들, 예, 박찬수 회장님하고 그 안사협 회장님들, 임원님들 잠깐 오시죠.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 남은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Too